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약사였어요. 남편은 약국 있던 건물에 헬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 오랫동안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운동을 하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잘생긴 트레이너이려니 생각했었는데 그 건물주 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약국은 정말 바빴습니다. 피부과가 두 곳이나 그 건물에 입주해 있었고 소아과와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가시는 척추협자증과 디스크 관련 전문 정형외과 병원이 있었거든요. 주변에는 모두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항상 내오는 환자들로 붐볐어요. 그런 건물 1층에 제가 운영하는 약국이 딱 한 군데였으니 대박이 난 거나 다름이 없었죠. 남편과 꽁냥꽁냥하게 호감도가 높아지는 원인에도 남편의 부모님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한몫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1층에 약국이라도 하나 더 임대를 내주게 되면 어쩌나 하고 염려를 했거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월급 약사를 더 고용해서라도 그 건물의 독점권을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남편과 교제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안 뒤로는 거의 매일 한 번씩 들리셔서 도시락도 배달시켜 주시고 과일도 먹으라고 주고 가시고 심지어 집에서 담근 김장김치도 한 통씩 주고 가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더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잘 먹고 일해야 해요. 내가 반찬 좀 해왔으니까 직원들하고 함께 점심 먹도록 해요.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만 두세요. 바쁘니까 어여 일해요. 내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항상 웃는 얏으로 저를 며느리라며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뭔가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랄까. 저런 분들이 미래의 내 시부모님이 된다면 참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일사천리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상견례 때에도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그러셨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봄만 오면 돼요. 약사 며느리를 보면서 제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이제 내 며느리 약국인데 임대료도 안 받을 겁니다. 신혼집도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다 얻어놨어요. 결혼식 준비도 제가 바쁘다며 웬만한 것은 다 생략을 하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다 알아서 신경을 써주셨어요. 약사 며느리라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던 시부모님이셨어요. 그런 탓에 저는 참 운도 좋구나 생각했었네요. 결혼식 당일에도 저만치서 들려오는 친척분들이 나누는 얘기소리가 들렸어요. 약사 며느리라고 횡재했다고 좋아 죽더라고. 그냥 약사가 아니라 직원으로 둔 약사도 2명이나 더 있대. 돈을 다 쓸어 담는다는구만. 어쩌다 저런 며느리를 얻었을까. 돈도 많으면서 며느리까지 복도 많아. 저희 시부모님은 여기저기 저를 앞세워서 자랑을 하듯이 시댁의 친척분들께 인사를 시키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정말이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영원히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그동안 쌓였던 일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으로 긴장했던 제 삶에 쉼표를 찍고 싶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휴식이란 걸 취하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그 좋은 20대 시절에도 단 한 번도 약국일 이외에는 눈을 돌려본 역사가 없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인스타에 해외여행 사진이며 국내 여행 사진이며 캠핑이다 뭐다 해서 다들 찍어 올리며 재밌게들 살던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약국에만 처박혀서 살았어요.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처가 남편이 운영을 했던 헬스클럽이었는데 이제는 결혼도 했으니 한 1년 동안만이라도 약국일을 쉬고 싶더라고요. 신혼생활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숙한 솜씨로 신혼살림을 정리하고 끓이는 것이 어린애들 빠끔살이 하는 것처럼 신이 났어요. 저에게도 정서적인 휴식이 필요했었죠. 하지만 약국이라는 게 한시라도 제가 쉬고 싶다고 쉰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제 성격상 직원 약사에게만 맡기고 말 타입도 되지 못했고요. 이러다간 영원히 팔자로 사는 것이 아닌가 해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돈에 눈이 어두워 내 인생을 답답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또 몇 년 후에라도 얼마든지 약국을 다시 열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저의 집안 내력이었어요.
아버지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내력인데 그건 위암 유전이었어요. 다행히도 아버지는 피해갔지만 할아버지도 위암으로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고 큰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언니도 그 젊은 나이에 최근의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도 위가 좋지 않았어요. 다른 때 같으면 모르겠지만 언니가 위암 판정을 받고 보니까 저도 걱정이 되었어요. 조금만 소화가 안 되어도 약사였으니 약으로 해결을 했고 병원엔 한 번도 가보질 못했고 더더군다나 종합검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프면 무슨 소용이 나요. 저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아파서 지키려고 해봤자 이미 그땐 늦는다는 것을 언니를 보고서야 알았어요. 언니는 다행히 초기암이라서 치료를 잘만 하면 나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더 늦었더라면 어쩔 뻔했나요. 그래서 결혼 후 2달 만에 남편과 상의한 끝에 약국문을 닫고 출산을 하기 전에 몸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도 시부모님은 모르셨어요. 미처 말씀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차분히 말씀을 드려도 늦지 않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약국은 오랫동안 직원으로 있던 2 약사와 제가 알던 선배 약사가 함께 인수를 해갔어요. 드디어 건강검진 결과지가 도착을 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괜시리 남편에게 장난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톡을 보냈어요. 나 어떡하냐? 진짜로 위암에 걸렸대.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 말을 진짜로 믿고서 그랬어요. 걱정 마. 요즘 의학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 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 힘내자. 남편도 언니가 위암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쉽게 믿더라고요. 역시 유전이란 게 무시 못하는 거구나.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검사 받아보자. 저는 속으로 장난이 좀 심했나 싶으면서도 그저 하루만 뻥치고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잘한 일이었을까요? 지금도 헷갈리기만 합니다. 하필 시어머니가 남편 헬스센터 오셨는데 남편 시어머니께 제가 위암 판정을 받았다고 그새 말했지 뭡니까? 남편을 통해서 언니가 위암 판정을 받은 사실과 집안 내력도 다 아시게 되었어요. 그뿐인가요? 약국문을 닫은 사실도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바로 제가 있는 신혼집으로 쫓아오셨어요. 어머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왜 이렇게 숨이 차세요? 그러자 다짜고짜로 본론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 말 필요 없다. 내 아들 말려 죽일 일이 있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위암이란 소리는 들었다. 그리고 네 언니도 그렇고 네 집 식구들이 위암이 내력이란 것도 들었어. 제가 뭐라 말할 틈도 주시지 않고 속사포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네가 아무리 약사고 뭐고 떠나서 아픈 며느리는 원하지 않는다. 내 손주도 낳아서 위암에 걸리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절대 안 될 말이니까 내 아들과 이혼해라. 그렇게나 이뻐하시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었어요. 이혼이 누구 집 애 이름인가요? 어머니, 이혼하라고요? 그래, 나는 그런 내력 있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시키진 않았을 거다. 네 몸에서 내 손주들을 낳을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거라. 오늘부로 당장에 네 친정에 돌아가서 네 병이나 잘 고치던지 해라. 어떻게 보면 황당하면서도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약사 며느리라서 횡재했다고 좋아하셨는데 위암 판정을 받아서 싫어지신 거예요? 아님 집안 내력 때문이세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자빠졌냐? 둘 다다. 됐냐? 이 결혼은 무효다. 알겠니? 저도 그러는 시어머니가 싫었어요. 내 며느리 할 때는 혼자고 이제 위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변심한 거 아니냐고요. 진심으로 저를 며느리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그저 돈줄로만 보였던 게 틀림이 없었더라고요. 실망이 되어서 그런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상태라서 헤어지는 것은 쉬웠어요. 친정에 가 있었어도 남편은 전화 한 통이 없더라고요. 다음날엔 우습게도 시어머니가 제가 준비간 신혼살림을 보낸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저도 홧김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는 마당에 당사자인 저와 남편이
한 번은 정식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만 제게 연락을 해오셨는데 그런 시어머니께 저는 위험 환자가 아니에요. 뻥친 거예요. 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연락도 없는 남편에게 실망을 한 저도 일부러 위험이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신혼 때였는데 그렇게도 저를 애틋하게 사랑하지 않았었나 하고 생각하니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죠. 그런 후에 저는 언니 위암 치료를 정성껏 도왔어요. 수술도 잘 끝냈고 초기라서 재발만 하지 않고 관리를 잘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언니와 함께 국내 공기도 좋고 물 맑은 곳을 따라 구석구석을 여행을 다녔어요. 못 가본 해외여행도 함께 다녔고요. 그리고 수년 후에 제가 처음 월급 약사로 일했었던 선배 약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 약사 덕분에 제가 좋은 위치에 약국을 차리고 성공할 수 있었죠. 그때는 그 선배 약사가 대시를 해와도 별로였었는데 다시 보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선배 약사 또한 제가 전 남편과 결혼식에도 축의금 들고 왔었던 사람이었어요. 내 사정을 다 알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의지가 되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선배 약사가 제가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를 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시 제가 운영하던 약국에 다시 나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전 남편과 한 건물에서 마주치게 될 텐데 괜찮겠냐고 했지만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거짓말 같지만 제가 아들을 낳아서 3살이 될 때까지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전처럼 약국에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시간대만 가서 일했으니까요. 나머지는 남편이 임신과 출산을 할 저를 위해서 다 알아서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에 약국 일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날도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약을 타려는 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낯이 익었는데 세상에나 전 남편이었어요. 놀라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직원이 잡았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약지로 오신 거 아니세요? 이것 주세요. 라고 하며 의사에게 받아온 용지를 뺏어 들었어요. 그때 3살짜리 아들을 제가 데리고 왔는데 손님들 틈에 끼어서 한쪽에서 놀다가 저에게 엄마 라고 하며 보챘어요. 그것을 놀란 눈으로 쳐다봤는데 기분이 조금 나쁘더라고요. 그때 하필 전 남편 어머니가 또 들어왔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니, 너는 여기에 왜 있냐? 위암이라면서 왜 그러고 있어? 다른 직원들 눈도 있어서 보채는 제 아들을 안고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 어머니가 바로 따라 나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 애기는 누구냐? 약국은 그때 그만두지 않았어? 궁금한 게 아주 많은 모양이었어요. 이보세요 아주머니, 이 애는 제 아들이고요. 약국은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하고 있어요. 너 그때 위암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애는 누구 애냐? 저는 위암 판정을 받은 적이 없고요. 이 애가 누구 애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는 척 하지 말고 약만 타다 가세요. 뭐? 위암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네, 그럼 제 아들 재워야 하니까 먼저 갑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눈치였지만 그냥 말더라고요. 궁금한 것은 제 몫이 아니라서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 남편이 큰 병원으로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헬스센터 직원 중 한 명이 약국에 약을 타러 왔다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기존에 심장이 안 좋았었는데 심장병이 더 악화가 되어서 혼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헬스센터 운영에도 소홀히 했고 다른 사람한테 운영을 넘겼다는 말도 했습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전 남편의 부모님한테는 아들 하나뿐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전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운동을 조금씩 하다가 헬스 트레이너가 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사실을 깜빡 몰랐었네요. 어찌됐건 건강이 최고란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히 내려놓을 줄도 아는 삶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